반갑습니다. 한자를 형식으로 해석하는 세트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315강으로 조용하다는 의미를 가진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넓은 바다에 유로의 배한척이 떠 있습니다. 이런 조용함을 의미하는 6개의 한자들을 모아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세트한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잠잠할 묵자입니다. 잠잠할 묵자는 잠잠하다는 의미가 있고 고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잠할 묵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거물 흑자에 해당되는 깜깜한 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견자에 해당되는 개의 한 마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잠잠할 묵자여서 잠잠할 묵자가 표현하는 그 잠잠한 것은 깜깜한 밤에는 개들도 잠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끌벅적한 저녁을 지나 깜깜한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시간에는 개들도 조용하지요. 잠잠할 묵이 표현하는 그 조용한 상태는 깜깜한 밤이 되어 개들마저도 조용한 그런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 잠잠할 묵자는 세트한자 147강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빽빽할 밀자를 보겠습니다. 빽빽할 밀자는 빽빽하다는 의미가 있고 조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빽빽할 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지붕면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구의 지붕은 하늘이죠. 자연의 지붕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자에 해당되는 새끼손가락을 끼고 있는 약속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산자에 해당되는 산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빽빽할 밀자여서 빽빽할 밀자가 표현하는 그 빽빽한 것은 하늘 아래 반드시 산을 채운 나무들의 모습입니다. 산이 민둥사이라면 의미가 없죠. 산에는 나무가 빽빽한 것이 정상입니다. 깊은 산일수록 많은 나무들이 채워져 있어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런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빽빽할 밀자입니다. 산림이 우거진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깜깜한 밤중에 침묵과는 다른 또 다른 조용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가끔씩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릴 뿐 새소리마저도 들리지 않는 침묵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만나는 조용함이지요. 이거를 표현하는 글자가 빽빽할 밀자입니다. 빽빽할 밀자는 하늘 아래 반드시 산을 채운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서의 조용함입니다. 고요할 적자를 보겠습니다. 고요할 적자는 고요하다 또는 조용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요할 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지붕면자에 해당되는 지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재 숫자에 해당되는 아저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요할 적자여서 고요할 적자가 표현하는 그 고요한 것은 집에서 아저씨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보기 힘들지만 대가족이 살던 그런 시절에는 가족 구성원이 복잡했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이 정상적이지만 가끔씩 장가가지 않는 혼자 사는 삼촌이나 또는 아버지 또래 아저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숙이든 유삼촌이든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말이 없습니다. 철없는 아이들만 가끔씩 말을 걸 뿐 가족들과도 거의 대화가 없는 것이죠. 고요할 적자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요할 적이 표현하는 그 고요한 것은 집에게 쓰는 아저씨처럼 고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야말로 적막강산입니다. 고요할 적자는 집에 계시는 아저씨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넓을 박자를 보겠습니다. 넓을 박자는 넓다라는 의미가 있고 쓸쓸하다, 조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넓을 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없다라는 의미의 없을 박자가 있습니다. 빈 주머니인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넓을 박자여서 넓을 박자가 표현하는 것, 넓은 것의 대표는 사막인데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넓을 박자는 사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홀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조용함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유황선을 탈 때 이집트에 가서 사하라 사막으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갔다가 낙타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홀로 낙타를 타고 길을 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소리도 없었습니다. 넓은 모래밭만 펼쳐져 있을 뿐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죠. 그런 조용함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람들도 동물들도 살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넓을 박자는 이런 곳의 조용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을 박자는 사막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할 정자는 고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조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요할 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푸를 청자에 해당되는 푸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연의 푸른입니다. 하늘이 푸르고 나무가 푸르고 바다색도 푸른 것이죠. 이 푸를 청자는 막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툴 쟁자에 해당되는 다투고 있는 두 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두 아주머니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유할 정자여서 고유할 정자가 표현하는 그 고유한 것은 다툼 이후의 맑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가끔씩 동네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 싸움으로 아빠는 아빠하고 엄마는 그 집 엄마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시끌벅적하며 요란하게 소리치며 싸우는 것이죠. 한참을 싸우다가 어디 잘 싸나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싸우기를 멈춥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죠. 고유할 정자는 싸움 중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나 싸움이 끝나고 조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끄럽게 싸우는 것보다 갑자기 조용해지면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고유할 정자는 맑은 다툼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시끌벅적하다가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고유할 정자를 다툼 이후에 맑은 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싸우면서 시끄럽게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을 고유할 정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갈 한자입니다. 한갈 한자는 한가다는 의미가 있고 조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갈 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문문자의 정도는 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의 정도는 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한갈 한자여서 한갈 한자가 표현하는 그 한가한 것은 문을 나무로 설치한 이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짐승을 방목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짐승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무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안으로 짐승들을 넣게 되면 짐승들이 방목하면서 마음껏 뛰놀다가 그 안에서 조용해지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문을 나무로 설치하면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용해진다, 한가해진다 이 뜻입니다. 그 짐승들이 한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키우는 목동의 모습이 한가한 것이죠. 목동이 그 짐승들을 지키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집어넣을 때부터는 한가해지는 것이죠.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울타리 안에 그 우리에 가두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주인은 한가해지고 짐승들은 조용해집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시끌벅적 뛰어놀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교실 문을 닫으면 조용해지는 것이죠. 한가해집니다. 그 상황이 한가해지는 그런 상황에 조용해짐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한가한 한자는 문을 나무로 설치한 이후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잠할 묵자가 있습니다. 잠잠할 묵자는 깜깜한 밤에는 개들도 잠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서의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빽빽할 밀자가 있습니다. 빽빽할 밀자가 표현하는 그 빽빽한 것은 산에 나무들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창한 숲속에서의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요할 적자가 있습니다. 고요할 적자가 표현하는 고요한 것은 집에서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없는 사람의 고요함을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적적하고 막막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적막강산입니다. 넓을 막자가 있습니다. 넓을 막자는 사막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광활한 곳에서의 고요함입니다. 또 고요할 정자가 있습니다. 고요할 정자가 표현하는 그 고요한 것은 다툼 이후의 맑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열한 다툼이 끝난 후에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면 더 적막해지죠. 더 조용해집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갈 한자가 있습니다. 한갈 한자가 표현하는 그 한감은 문을 나무로 설치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철문을 만들면 더 좋겠지만 옛날에는 대개 나무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밀폐된 장소에서의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잠잠할 묵자는 어둠 속에서의 고요함입니다. 환경이 주는 조용한 상태인 것이죠. 또 빽빽할 밀자는 울창한 숲속에서의 고요함입니다. 이 또한 환경이 주는 조용한 상태인 것이죠. 또 고요할 적자가 있습니다. 고요할 적자는 말 없는 사람의 고요함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조용한 상태인 것이죠. 또 넓을 막자가 있습니다. 넓을 막자는 광활한 곳에서의 고요함입니다. 자연 환경이 주는 고요함이지요. 또 고요할 정자도 있습니다. 고요할 정자는 다툼이 끝난 후의 고요함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고요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갈 한자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고요함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환경에서의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6개의 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조용한 상태인 것이나 또는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고요함은 적막함의 고요함이 아니고 평화 속에서의 고요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